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선조리 수업을 맡은 지명순 교수입니다.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2학기도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또 역시 변해가는 이 그 미디어 생활 속에 우리도 함께 적응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좋은 환경에서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선 요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선 요리가 무엇이냐, 뭐 한약재료를 넣고 음식을 해먹는 공부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실습은 어떤 내용을 실습을 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서 4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 이 약선 요리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벅찬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서 한 학기만을 공부하니까 이런 약선 요리의 바탕이 되는 이론 공부와 실기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선유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뭐 한약을 넣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가? 또는 여러분들이 늘 먹었던 백숙 같은 음식을 만드나? 백숙 닭에다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그리고 마늘 넣고 녹두 넣고 이렇게 끓이는 정말 몸에 보양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약선조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약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아주 작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다 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 몸은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우리 몸을 다시 재생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음식이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어느 음식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약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모두 포함을 하지만 또 약선율이라고 아주 소규모로 생각할 때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특정의 약재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약선 요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것을 동양 사상에 의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한 적이 없는 거의 그런 동양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동양 철학이 생소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동양의 음식 문화 역시 동양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약선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5대 영양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어떤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눈이 안 좋을 때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뭐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지방에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있으면 항산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어떤 기능성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기능성이 더 뛰어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약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약의 한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재들은 그런 기능성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바탕은 무엇으로다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요. 오미와 사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맛이 있다는 거죠. 예. 식재료에 그래서 신맛과 그다음에 단맛과 쓴맛과 그리고 매운맛과 그리고 짠맛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예. 과일이 덜 익었을 때 아주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예. 이거는 산미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볶아서 먹게 되면 우리가 쓴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고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꿀은 단맛이 나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매운맛이 나고요. 그리고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재료마다 이 오미를 분류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네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어떤 음식은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음식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재료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맛, 기,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미와 사기를 잘 이해하셔서 그 음식을 처방하면은 우리가 약사가 약을 짓듯이, 예, 한의사가 약을 짓듯이 조리사가 그 음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히 질병 예방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선 요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선 요리의 시초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요. 조선 시대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서양식 교육을 배우게 되면서 5대 영양소, 그다음에 영양학 또는 기능성 식품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양 철학에 입각한 그 식생활에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낯설게 이 교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기본 상식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구워서 파채와 마늘과 이것을 쌈을 싸서 먹죠. 그리고 술도 소주를 먹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는 냉한 성질의 그 육식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에 굽거나 삶아서 먹게 되는데 매운 성질이 있는 파,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런 파,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은 맵다고도 느끼지만 열을 내주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고기와 이 열을 내는 그런 부재료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열을 내주는 소주까지 먹어서 우리가 그 냉한 성질을 몸에 직접 흡수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면서 먹게 됩니다. 만약에 냉한 체질의 사람이 삼겹살에 맥주를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설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냉한데 냉한 돼지고기를 먹었고요. 맥주 역시 보리로 만든 그 술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는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와 차가운 성질의 맥주를 먹게 되고 몸이 냉한 사람은 몸이 너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부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음식의 궁합을 맞춰서 우리 조상님들은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약성이 강한 약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약선 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는 젊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선 요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외식 산업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선 요리를 기본으로 한 그런 도시락도 만들고 있고요. 치료식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배워두시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조리사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살펴드리게 되면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약선 요리의 역사를 공부를 하겠고요. 3주는 음향의 조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오미와 오색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5번째는 기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던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8주차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상의학과 이재마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는 그 심신을 위한 음식으로서 실기 수업인데요. 약선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는 약이 되는 음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호탕과 생맥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는 쌍화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12주차는 약선 떡인 구선 왕도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신선스러운 재료가 들어가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설고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13주차는 오리 약선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돼지고기 약선조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는 오자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차는 학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말고사가 30%, 중간고사가 20%, 출석이 20%, 그리고 과제물이 20%, 기타가 20%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레포트를 낼 예정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2020년도 2학기 약선요리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요. 카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료는 학과 홈페이지 게시물에 제 이름으로 게시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짧게 약선 요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